너희 아버지는 이제 연금만 축내고 있어. 온 가족이 모인 식탁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의 당황스러운 표정, 그리고 37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말 중 가장 충격적인 한마디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아, 이제 정말 끝이구나.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의 한 잔, 당신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평생 고등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다가 얼마 전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사실 정년퇴직 날이 다가올 때만 해도 저는 기대가 컸습니다. 37년간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업무에 치이며 살았거든요. 이제는 그런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아내와 함께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공무원 연금도 나오니까 경제적으로는 큰 걱정이 없었어요. 물론 현직 때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부가 소박하게 살기에는 충분한 금액이었거든요. 아내도 이제 좀 쉬어도 되겠네라고 말했고 저도 그런 줄 알았습니다. 퇴직식 날 동료 선생님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며 저는 새로운 인생의 시작에 대한 설렘으로 가득했어요. 아내와 함께 여행도 가고 그동안 못 해본 취미 생활도 해보고 무엇보다 37년간 바쁘게 살면서 제대로 나누지 못했던 대화도 많이 하고 싶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이제 우리 시간이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좀 여유롭게 살아보자. 아내는 그저 고개만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뭔가 시큰둥한 반응이었지만 아마 아직 실감이 나지 않아서 그런가 보다 생각했어요. 그 다음 날부터 저의 새로운 일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늦잠을 자고 일어나니 오전 10시였어요. 아내는 이미 일어나서 집안 정리를 끝낸 상태였습니다. 저는 기분 좋게 오늘은 뭐 할까 물었습니다. 기대와는 다르게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습니다. 당신은 알아서 해. 나는 할 일이 있어. 처음에는 아내도 제가 갑자기 집에 계속 있게 되니까 어색해하는 거겠거니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내에게 도움이 되고 싶었어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개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제가 뭘 하려고 할 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설거지는 내가 할게. 빨래는 손대지 마. 청소기는 내 방식이 있어. 37년간 학교 다니는 동안 아내 혼자 집안일을 다 해왔으니까 자기만의 방식이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방법으로 아내와 시간을 보내려고 했어요. 여보, 우리 커피 마시러 나갈까? 아내는 시계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지금 나갈 시간이야. 운동 가야 해. 아, 그러고 보니 아내는 제가 학교에 있을 때 헬스클럽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도 따라가려고 했는데 아내가 손을 저었습니다. 당신은 집에서 쉬어. 거기는 내 친구들이 있어. 그렇게 아내는 나가버렸고 저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그러려니 했어요. 아내도 자기만의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되었습니다. 아내는 오전에는 운동을 가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점심 모임을 가졌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도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답답해졌습니다.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가장 기대했던 건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었는데 오히려 더 멀어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도 뭔가 해보려고 했습니다. 오래전부터 관심이 있던 등산을 시작해보려고 등산복을 사러 나간 적이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등산을 시작해볼까 해. 건강에도 좋고.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돈 아깝게 그냥 집에 있는 거나 입고 나가지 왜 샀어? 저는 당황했습니다. 그렇게 비싼 것도 아니었는데 왜 그렇게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도 건강 관리는 해야지. 연금도 나오는데 이 정도는. 연금이 얼마나 나온다고 그래? 함부로 쓰면 안 돼. 아내의 말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분명히 아내 자신은 헬스클럽 회비도 내고 친구들과 점심 모임도 자주 가면서 왜 제가 등산복 하나 사는 것은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었어요. 그 후로도 비슷한 일들이 계속 반복되었습니다.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쓸데없는 짓이라고 했고, 집 안에서 뭘 도우려고 하면 방해된다고 했습니다. 점점 저는 집 안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는 자기 일정대로 바쁘게 움직였고, 저는 그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보거나 신문을 읽는 것 말고는 할 게 없었습니다. 가끔 자녀들에게 전화를 걸어보기도 했지만 다들 바빠서 길게 통화하기는 어려웠어요. 그럴 때마다 아내는 한마디씩 했습니다. 애들 바쁜데 괜히 전화해서 뭐해? 정말 이상했습니다. 37년간 바깥에서 일하느라 바빴을 때는 당신은 집에 있는 시간이 적다고 했는데 이제 집에 있으니까 갑갑하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었습니다. 이렇게 정년퇴직 후의 생활이 시작된 지 2달이 지났을 무렵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제가 집에 없는 거라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밖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책도 읽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어요. 처음엔 이런 시간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오랜만에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어서 좋았거든요. 하지만 문제는 집에 돌아왔을 때였어요. 저녁 시간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혼자 저녁을 차려놓고 먹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어요. 연락을 안 하고 나간 제가 잘못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언제 들어올지 미리 말하고 나갔습니다. 여보, 도서관 갔다가 6시쯤 들어올게. 그런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어요. 6시에 들어가면 아내는 이미 저녁을 끝낸 상태였습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계속 그랬어요. 어느 날은 참다 못해 물어봤습니다. 왜 혼자 먼저 먹어? 같이 먹으면 안 되나? 당신이 밖에 나가 있을 때가 편해. 눈치 보면서 먹기 싫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37년간 함께 살아온 부부인데 제가 눈치를 줘야 할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서서히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내에게 저는 이미 방해가 되는 존재였다는 거요. 제가 학교에 다닐 때 아내는 자유롭게 자신만의 시간을 보냈어요. 오전에 운동하고 오후에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졌겠죠. 그런데 제가 정년퇴직을 하고 집에 있게 되면서 아내의 그런 자유로운 일상에 제약이 생긴 거예요. 저를 의식해야 하고 같이 있어야 한다는 부담감이 생긴 거겠죠. 하지만 저도 서운했습니다. 37년간 밖에서 일해서 가정을 책임졌는데 정작 집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시간이 더 지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아내와의 대화는 점점 줄어들었고 집 안의 분위기는 차가워졌어요. 제가 뭘 말하려고 해도 아내는 시큰둥한 반응이었고 가끔은 아예 대답을 안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나 때문에 불편해. 아내의 대답은 차가웠어요. 당신 때문에 집이 갑갑해. 혼자 있을 시간이 없잖아. 그 순간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37년 동안 함께 살아온 아내가 제게 그런 말을 하다니요. 저는 그저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었을 뿐인데 그게 갑갑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아내에게 부담이 되는 걸까? 제가 뭘 잘못한 걸까? 생각해보니 아내는 지금까지 정말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제가 학교에 가 있는 동안 운동도 다니고 친구들과도 자주 만났어요. 쇼핑도 하고 드라마도 보고 자기만의 시간을 충분히 가졌겠죠. 그런데 제가 집에 있게 되면서 그런 자유가 제약받는다고 느끼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영원히 집을 비워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것도 제 집인데 말이에요. 그 무렵 제가 시도해 본 것 중 하나가 취미 생활이었어요. 예전부터 관심이 있던 서예를 배워보고 싶어서 문화센터에 등록하려고 했습니다. 월 수강료가 8만 원이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부담스러운 금액이 아니었어요. 아내에게 말했더니 반응이 싸늘했습니다. 그런데 돈 쓸 거면 차라리 집수리나 해. 집 수리는 필요할 때 하면 되고 나도 뭔가 배우고 싶어. 배워서 뭐해? 시간이나 죽이려고? 그 말에 정말 기가 막혔어요. 아내는 헬스클럽 월회비만 12만 원을 내고 있었거든요. 거기다 친구들과 점심 모임 비용까지 생각하면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서예 하나 배우겠다는 건 시간 죽이는 거라고 하니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럼 당신이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는 것도 시간 죽이는 거 아냐? 제가 그렇게 말하자 아내가 화를 냈어요. 그건 건강관리고 인간관계야. 당신이 하려는 건 그냥 취미생활이잖아.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의 활동은 건강관리고 인간관계고 제 활동은 그냥 취미생활이라뇨. 같은 돈을 쓰는 건데 이렇게 다르게 받아들이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결국 서예는 포기했습니다. 집 안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져서 더 이상 고집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 후로 저는 정말 집에서 할 일이 없어졌어요. 아내를 도우려고 해도 방해된다고 하고, 뭔가 배우려고 해도 돈 아깝다고 하고, 그렇다고 계속 집에만 있으면 갑갑하다고 하니까요. 도서관에 가는 것도 한계가 있었어요. 매일 갈 수도 없고, 가더라도 하루 종일 있을 수는 없잖아요. 공원 산책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생활이 몇 개월 계속되면서 저는 점점 우울해졌습니다. 정년퇴직을 하면서 기대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는데 현실은 정반대였어요. 특히 힘들었던 건 아내의 태도였어요. 저를 보는 눈빛이나 말투에서 짜증이 묻어났거든요. 마치 제가 집 안에서 쓸모없는 존재인 것처럼 대했어요. 어느 날은 정말 참다 못해 아내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도 37년 동안 열심히 일했어. 이제 좀 쉬면서 우리끼리 시간을 보내고 싶은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이야. 아내의 대답은 더 차가웠어요. 당신이 일한 건 당신 일이고 나는 나대로 살 권리가 있어. 왜 자꾸 나한테 맞춰달라고 해?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답답했습니다. 제가 언제 아내에게 맞춰달라고 했나요? 그저 부부답게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한 것뿐인데 그게 맞춰달라는 거였나요?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혼자 생각을 많이 했어요. 도대체 우리 부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 언제부터 이렇게 멀어진 걸까? 생각해보니 제가 바빠서 집에 있는 시간이 적었을 때도 아내는 불만이었어요. 당신은 맨날 학교, 일만 신경 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정년퇴직하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진 거예요. 결국 저는 깨달았습니다. 아내가 원하는 건 제가 집에 있는 것도 밖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거려. 그냥 제 존재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구나 싶었어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저희 집 분위기는 정말 최악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서로 인사를 안 하고 하루 종일 같은 집에 있으면서도 대화다운 대화는 전혀 없었어요. 가끔 꼭 필요한 말만 주고받았어요. 쓰레기 버려놨어. 전기료 고지서 왔어. 이런 식으로요. 부부라기보다는 그냥 같은 집에 사는 남남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이 전화를 걸어왔어요. 추석이 다가와서 가족 모임을 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온 가족이 모이는 자리라서 저는 기분이 좋았어요. 적어도 가족들 앞에서는 아내도 조금은 다르게 행동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추석 당일 큰아들 집에서 온 가족이 모였습니다. 큰아들 부부, 작은 딸 가족까지 다 함께 모이니까 오랜만에 집안이 북적거렸어요. 손자, 손녀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좀 따뜻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어요. 다들 안부를 묻고 근황을 이야기하고 아이들 자랑도 하고 그랬거든요. 저도 정년퇴직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좀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식사를 하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큰아들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아버지, 퇴직하고 나서 뭐 하고 지내세요? 취미생활이라도 시작하셨어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적응하는 중이야.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쉽지 않더라. 그때 아내가 갑자기 끼어들었어요. 내 아버지는 이제 연금만 축내고 있어. 그 순간 식탁이 조용해졌습니다. 자녀들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아내가 그런 말을 하다니요. 큰아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가 37년 동안 열심히 일하셨는데, 하지만 아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할 때는 일했고 이제는 그냥 집에서 놀고 있잖아. 연금으로 먹고 살면서. 저는 정말 화가 났습니다. 하지만 자녀들 앞에서 부부싸움을 할 수는 없어서 참았어요. 그냥 그만하자고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그 한마디는 정말 제 마음에 큰 상처를 남겼어요. 연금만 축내고 있다니요. 37년 동안 성실히 일해서 받는 정당한 대가인데 마치 제가 무언가를 축내고 있다는 식으로 말하다니요. 더욱이 그 연금으로 아내도 함께 생활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저는 아내와 제대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보, 오늘 왜 그런 말을 했어? 아이들 앞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 아내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사실을 말한 것뿐이야. 당신이 지금 뭘 하고 있는데 집에서 빈둥거리기만 하잖아. 내가 빈둥거린다고? 37년 동안 이 가정을 위해서 일했는데 그건 그때 일이고 지금은 지금이지.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이 뭐야? 아무것도 없잖아. 저는 정말 억울했습니다.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고 집안일 도우려고 하면 방해된다고 하면서 이제 와서는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니까요. 그럼 내가 뭘 하면 되는데 당신이 하자는 것도 없으면서 그건 당신이 알아서 할 일이야. 나한테 왜 물어봐?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아내에게 저는 이미 어떤 기대의 대상도 아니라는 거려. 그냥 방해되지 않게 알아서 시간을 보내면 되는 존재라는 거죠.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야 하나? 앞으로 몇 년, 아니 몇십 년을 이런 식으로 살아야 하나? 생각해보니 아내는 지금까지 정말 자유롭게 살아왔어요. 저는 학교에서 수업하고 업무 처리하느라 바쁘게 지냈지만 아내는 자기 시간을 충분히 가지면서 살았거든요. 오전에는 운동하고 오후에는
친구들과 만나고 저녁에는 드라마 보고 정말 여유로운 생활이었죠. 그런 생활을 당연한 권리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온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게 제 월급으로 가능했던 일이라는 걸 아내는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헬스클럽 월회비, 친구들과의 점심 모임 비용, 쇼핑비, 이 모든 것들이 다 제가 벌어온 돈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 돈이 연금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축내고 있다고 표현하니 정말 기가 막혔어요. 더욱이 제가 뭔가 하려고 하면 돈 아깝다고 하면서 자기는 계속 예전처럼 돈을 쓰고 있으니까요. 이게 말이 되는 일인가요?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요. 아내가 저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저도 더 이상 이 관계를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37년간 결혼 생활을 해오면서 힘든 일도 많았지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존중이 없다면 그냥 남남이나 다름없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아내에게 차분히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하자. 하지만 아내는 여전히 냉담했어요. 무슨 이야기? 우리 관계 말야. 이렇게 살면 안 되겠어. 그럼 어떻게 살자는 거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살자고? 저는 깊게 숨을 쉬고 말했습니다. 우린 이제 부부가 아니야. 서로를 괴롭히는 남남일 뿐이야. 이혼하자. 아내는 처음에는 제 말을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화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이혼? 당신이 지금 정신이 나갔어? 정신 나간 게 아니야. 이렇게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낫겠어. 37년을 같이 살았는데 지금 와서 이혼하자고? 말이 돼?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37년을 같이 살았으니까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알겠어. 서로에게 독이 되고 있어. 아내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좋아, 이혼해. 어차피 공무원 연금이 있으니까 나도 먹고 살 수는 있겠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아내가 아직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공무원 연금을 마치 공동재산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였어요. 저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말해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았거든요. 아내는 37년 동안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활비가 얼마나 많이 드는지 실감하지 못하고 있는 거였죠. 그 후로 저희는 이혼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재산 분할이나 연금 분할에 대해 상담받았어요. 변호사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공무원 연금의 경우 이혼 시 배우자가 받을 수 있는 몫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특히 부인께서 별다른 경제활동을 하지 않으셨다면 앞으로 생활이 꽤 힘드실 것 같은데요. 저도 그 말을 들으니 조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내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질 거라는 생각에 좀 안쓰러웠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아내는 지금까지 그 연금의 혜택을 충분히 누려왔으면서도 그걸 제가 축내는 것처럼 표현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직접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았어요. 이혼 절차가 진행되면서 아내의 태도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차피 나도 연금 받으니까 괜찮다는 식이었는데 구체적인 금액을 알고 나서는 표정이 어두워졌거든요. 이게 다야? 이것만 받는다고?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네, 사모님께서 받으실 수 있는 연금 분할액은 이 정도입니다. 아내는 한동안 멍하니 있더니 갑자기 제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혼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어요. 아니, 이혼해. 그래도 37년을 함께 살았는데. 37년을 함께 살면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웠어야 했어.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어. 아내는 그제서야 심각해진 것 같았어요. 혼자서 그적은 연금으로 살아야 한다는 현실이 피부로 와닿기 시작한 거죠. 내가 일을 찾아볼까? 65살에 무슨 일을 찾아. 37년 동안 집에만 있었는데 아내는 할 말이 없었어요. 정말로 현실을 직면한 거죠. 그런 아내를 보니 조금은 안쓰럽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한 결과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37년 동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유롭게 살면서도 그 고마움은커녕 오히려 제가 연금을 축낸다고 말했잖아요. 이제서야 그 연금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깨닫게 된 거예요. 드디어 이혼이 성사되었습니다. 저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를 갔어요. 35평 아파트에서 10평 원룸으로 옮기는 것이었지만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어요. 첫날 밤, 작은 원룸에 혼자 앉아 있으니 정말 조용했어요. 37년 만에 처음 맞는 혼자만의 공간이었죠. 무언가 쓸쓸할 줄 알았는데 의외로 평화로웠어요.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고 갑갑하다는 말을 들을 필요도 없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이혼 후 첫 주말에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등산을 갔어요. 혼자서 산을 오르는 동안 정말 상쾌했어요. 아무도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지 않으니까요. 서점에 가서 책도 몇 권 샀어요. 예전에는 책 살 돈으로 다른 걸 사라는 말을 들었는데 이제는 그런 잔소리 없이 마음껏 책을 살 수 있었어요. 그렇게 며칠을 보내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자유로운 노후가 있구나 하고 말이에요. 물론 경제적으로는 전보다 빠듯해졌어요. 연금의 대부분은 제가 받지만 금액이 아주 넉넉한 수준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마음의 평화를 생각하면 전혀 아깝지 않았어요. 반면 아내 소식을 들어보니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 연금을 나눠받는 수준으로는 예전처럼 헬스클럽에 다니거나 친구들과 자주 만나는 게 어렵다고 했어요. 생활비도 부족해서 파트타임 일자리를 찾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65살의 나이에 처음으로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이혼한 지 6개월이 지났을 무렵 큰아들이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마트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계세요. 하루 4시간씩 계산대에 서 계시는데 많이 힘들어 보여요. 사실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프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37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65세의 나이에 처음으로 일을 시작한다는 게 쉬울 리 없잖아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제서야 돈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깨닫게 되는 거구나 하고요. 아들아, 나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아. 하지만 이미 끝난 일이야. 그래도 어머니가 아버지를 홀대하신 걸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그 말을 들으니 복잡한 기분이었어요. 후회한다고 해서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었거든요. 큰아들은 계속 말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그동안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이제야 안다고 하세요. 37년 동안 매일 학교 가서 일하시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저는 쓴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그걸 깨닫는다고 하니 말이에요. 아들아, 사람은 직접 겪어봐야 아는 법이야. 어머니도 이제 알게 된 거지. 사실 아내가 마트에서 일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정말 이게 맞는 일인가?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닌가?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그게 아니었어요.
저는 37년 동안 아내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가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집에 와서는 아내와 자녀들을 위해 노력했죠. 그런데 정년퇴직을 하고 나서 아내가 저를 대한 방식은 어땠나요? 제가 뭘 하려고 해도 방해라고 했고, 함께 시간을 보내려고 해도 갑갑하다고 했어요. 심지어 온 가족이 모인 자리에서 연금만 축낸다고 모욕까지 줬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저도 인간인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거예요. 지금 아내가 힘든 건 안타깝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 일이에요. 이미 신뢰가 깨졌거든요. 한 달 후에는 작은 딸도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어요.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엄마가 정말 많이 후회하고 있다고요. 아들이 했던 말이랑 비슷하더군요. 저는 딸에게도 같은 말을 했어요. 딸아, 이미 끝난 일이야. 다시 되돌릴 수는 없어. 자녀들이 중간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하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새로운 삶에 적응했거든요. 이제 이혼한 지 1년이 넘었습니다. 저는 혼자 살면서 정말 많은 것들을 새롭게 시작했어요. 우선 그토록 하고 싶었던 서예를 시작했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매주 2번씩 수업을 듣는데 정말 재미있어요. 붓으로 글씨를 쓰다 보면 마음이 정말 평온해져요. 등산도 정기적으로 하고 있어요. 혼자 가기도 하고 등산 동호회에 가입해서 사람들과 함께 가기도 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나이의 분들이 많은데 다들 퇴직 후에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분들이거든요. 독서도 정말 많이 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책을 읽으려고 하면 아내가 책만 보고 있다고 잔소리했는데 이제는 마음껏 읽을 수 있어요. 한 달에 10권 정도는 읽는 것 같아요. 봉사활동도 시작했어요. 근처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에게 컴퓨터를 가르쳐드리는 봉사를 하고 있는데 보람이 정말 커요. 37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던 경험이 도움이 되더라고요. 경제적으로는 예전보다 빠듯하지만 그래도 충분히 살만해요. 연금의 대부분을 받고 있으니까 혼자 사는 데는 큰 문제가 없거든요. 오히려 아내와 함께 살 때보다 지출이 줄었어요. 아내의 헬스클럽 회비나 친구들과의 모임 비용이 없어졌으니까요. 가끔 자녀들이 안부 전화를 걸어와요. 처음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런 말은 안 해요. 아마 제 마음이 바뀌지 않는다는 걸 알았나 봐요. 대신 아버지가 요즘 정말 밝아 보이세요라고 말해요. 실제로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오랫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로움과 평화로움을 느끼고 있거든요. 반면 아내 소식은 가끔씩 들려와요. 마트 일은 계속하고 있다고 하는데 몸이 많이 힘들다고 해요. 65세의 나이에 하루 4시간씩 서서 일하는 게 쉬울 리 없죠. 예전에 다니던 헬스클럽도 그만뒀다고 해요. 월회비가 부담스러워서요. 친구들과의 모임도 많이 줄였다고 하고요. 외식 한번 하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대부분 집에서 먹는다고 해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마음이 아프기도 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제야 돈의 소중함을 알게 된 거구나 하고요. 37년 동안 제가 벌어온 돈으로 여유롭게 살면서도 그 고마움은 모르고 살았잖아요. 오히려 저를 연금만 축내는 사람 취급했고요. 지금 혼자 살아보니까 그게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었는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합니다. 37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모두 나빴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시절도 많았고 아이들도 잘 키웠고 그 시간들이 모두 의미 없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서로를 존중하지 않는 관계라면 그건 지속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요.
나이가 들수록 시간은 더 소중해지는데 그 소중한 시간을 서로를 괴롭히면서 보낼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저는 매일 아침 일어나는 게 기대돼요. 오늘은 뭘 할까? 누구를 만날까? 어떤 책을 읽을까 하면서요. 이런 기분을 느껴본 지가 정말 오래된 것 같아요. 부부의 인연은 끝났지만 제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존중 없는 삶을 이어가는 것보다 홀로 서기가 더 값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내에게도 이번 일이 좋은 교훈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돈의 소중함과 타인에 대한 감사함을 깨달았다면 그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